네, 전략적 투자 시간입니다. 최석원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상황 잠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다행히도 낙폭을 줄여 나가면서 코스피 지수 다시금 4,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낙폭을 줄여 나가면서 900선 회복하고 현재 902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죠. 외국인 어제 거래소 시장에서 2조 넘게 던졌는데 지금 규모 굉장히 큽니다. 2조 가까운 물량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이 물량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오늘 시장 조정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예, 네. 뭐 너무 그동안 빨리 많이 오르긴 했죠. 네. 데 대한 어떤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2주 전에 딱 이 자리에 나왔을 때가 한 3,800을 이제 막 올라선 그러면서도 굉장히 빨리 많이 올랐다 그런 생각을 하던 시기였었는데 그때 이후만 보더라도 벌써 10%가 오른 거잖아요. 맞아요. 2주 만에.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지막 순간에 그 4천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포모, 그 다음에 좀 그러니까 늦은 투자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거는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단기 투자 세력들은 충분히 이제 이 매도 이후에 차익 실현을 할 만한, 그리고 다시 이 상황을 볼 만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일 텐데, 국내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중기적 자산 전략, 그 자산 배분 전략을 갖고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데들은 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주식, 그러니까 한국 주식의 비중이 단기에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난 상황이고, 이거는 아마 전략적 배분 하에서의 비중도 넘어섰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또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뭔가 큰 어떤 이 악재가 지금 보였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신용시장의 위험이라든지 또는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를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는 아니고, 게다가 경제는 뭐 한쪽 축은 계속 내수도 나쁘고, 국내는 내수 나쁘고 미국도 좋은 쪽만 좋고 나쁜 쪽은 안 좋은 이런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거기에서 뭐 대단히 큰 변화가 나타나서 갑자기 침체로 빠진다거나 하는 이런 리스크 징후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게다가 물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높다는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상황은 전형적인 상승상 쪽에서의 조정이라고 봐야 될 거고, 상승을 이끌고 있는 큰 흐름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면 조정 기간을 거친 후 이제 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악재가 있다기보다 단기간에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 수급 동향이 확연하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물량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고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받고 있는데, 개인과 외국인의 엇갈린 수급 동향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뭐 누군가는 팔면 누군가는 이제 사게 마련이니까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팔고 있다는 게 이제 지금 현재의 관심사겠죠. 이제 그거는 누군가는 받아야 거래가 형성이 그렇죠. 되는 거죠. 외국인들이 왜 팔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를 시작했던 타이밍이라는 게 올해 뭐 한 4월 정도부터일 텐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이게 지수만으로도 70%, 70%에 달했거든요. 그 얘기는 외국인들이 또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대형주의 상승률은 그것보다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이 정도의 상승이 일어난 이후에 외국인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할 텐데, 분명히 연말을 앞두고 이익 실현을 해서 올해의 이익을 확정시키려는 수요는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국내 투자자들은 아시다시피 80조 이상의 어떤 그 고객 예탁금이 들어왔는데 너무 빨리 오르고 있으니까 이걸 언제 사야 될지 고민하다가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막 그 매도하는 과정에서 사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가격을 내리면서 팔고 있는 주체인 외국인이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인 반면에, 이제 이 조정 기간 내내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조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 살 때는 다시 또 외국인들이 주도가 되는 어떤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선별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관련해서 이벤트가 많은 상황이고요. 2차 전지 역시 ESS라는 새로운 동력을 얻으면서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죠. 자, ESS,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제 코스닥 키 맞추기가 본격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본격화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그 업종들이 굉장히 좀 소외됐었어요. 그렇죠. 뭐 오르긴 올랐지만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불구하고 네. 그 코스피 대형주들에 비해서는 안 좋은 실적이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종들이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없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의 우수성도 있지만 금리 인하의 수혜주이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이게 뭐 노령화를 비롯한 각종 분야에서 사실 바이오 업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대형주에 더 관심이 있었다. 이거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라고 할까요? 그런 걸 맞춰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2차 전지는 좀 광범위하게 보면은 전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안정성을 더해줄 수 있는 기제로서 특히 이제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의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ESS가 사용된다는 게 점점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와 관련된 수요 이외에 새로운 어떤 수요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면 당분간 국내 투자자들이 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좀 어찌 보면 매수의 주체가 되는 시장 하에서는 당연히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좀 나은 실적을 더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2차 전지 에코프로비의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유망하게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편에 자동차 업종은 한미 협상이 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가파른 반등이 나오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제 뭐 어쨌든 그 관세 협상에 따라서 굉장히 불안했던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은 것만은 사실인데 원래 우리나라가 받고 있었던 미국과의 어떤 그 무관세죠. 그래서 관세가 올라간 부분은 분명히 조금이라도 관세를 부과받다가 이 같은 수준으로 올라간 일본이나 이런 경쟁업체들에 비해서는 조금 완전한 어떤 그 유리한 국면으로 들어갔다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지만 사실 그거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는 또 글로벌리 지금 경기가 호황 국면이라기보다는 연착륙을 기대하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자체도 경기 민감주로서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라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단지 현대차와 그룹과 관련해서는 좀 좋은 뉴스가 있었죠. 네. 이번에 그 AI와 관련돼서 어쨌든 자동차 산업 부문에서 AI의 선두 또는 좀 선두에 가까운 그런 주자가 될 수 있다는 힌트가 그 엔비디아와 젠슨 황과 네. 또 우리나라 그 총수들의 만남에서 일정 부분은 좀 확인이 되고 홍보도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해나갈 수 있다면 이거는 이제 뭐 그 다음부터는 숙제인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잘 해나갈 수 있고 한편 또 피지컬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현대자동차가 또 앞서고 있는 분야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현대차 그룹은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 현대차, 완성차 업체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AI 버블론이 불거지면서 간밤 미국 빅테크 중심으로 급락이 나왔고 오늘 우리 시장 그동안 달려줬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크게 밀렸었는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대로 58만 원 선 다시금 회복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10만 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반도체가 내 포트 안에 없다면 오늘 조정을 기회 삼아서 매수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반도체 전략까지 세워주실까요? 네, 좀 길게 보면 이번 네. 그 조정 기간이겠죠. 조정 기간 동안에 분할 매수하는 거는 만약에 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AI와 관련된 투자는 이 근본적인 구도가 미중 패권 전쟁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경쟁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AI는 사실 군사력과 굉장히 큰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이기는 쪽이 정말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지금 한 기업들이 주요 국가의 GDP를 넘을 만큼 시가총액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나라들이라고 봐야 돼요. 큰 대형 국가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대형 업체들,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속하는 나라들이 역시 경쟁을 함에 있어서 나라와 비슷한 관점에서의 그 무한 경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오픈 AI 같은 데들이 좀 너무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데 대한 뭐 경고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서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수준,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가 된다는 수준까지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AI와 관련된 부분 또는 투자가 지금 중단됐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 부분이 없으면 상당한 어떤 나중에는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AI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내 포트 안에 AI 반도체가 없다면 이번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전략 말씀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11월장 투자 전략과 함께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업종, 섹터까지 점검을 해주실까요? 네, 11월 원래 좋은 달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9월 달이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안 좋다고 생각하는 달이거든요. 그런데 9월 달도 괜찮게 넘어갔고 10월 달에 워낙 너무 빠른 그럼요, 속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연말까지 죄송합니다. 네, 연말까지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연말까지 오르는 거를 다 한꺼번에 좀 땡기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11월과 12월에는 그 10월 달까지 오른 부분들을 좀 정보와 균형에 맞게 가격에 맞게 균형을 이루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시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간 조정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11월 달 자체는 지수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전 단계에 비해서는 좀 밋밋해질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주를 비롯해서 각종 또 안정적으로 연말을 지낼 수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전략적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는 시기고 또 한 가지는 이 조정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인데 네. 조정 기간이 보통 제가 보기에는 좀 길어도 한 2개월 정도가 과거 추세 상승기의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1월 조정이 시작됐다고 보면 한 연말까지는 조정이 갈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상승이 지속되는 상승장의 일환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좋은 우리 네. 포트폴리오 재조정 기회죠. 그래서 주식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주식 비중을 좀 늘려놔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또 포트폴리오 상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또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와 같은 이런 업종에 있어서의 어떤 비중이 작은 분들은 그런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주주 환원이라는 부분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당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거버넌스 측면에서 개선이 되는 이런 이제 기업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주주 환원율의 증가라든지 또는 그 이외에도 경영 정책상의 결정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강화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기업들을 눈여겨 살펴보면 네. 11월 달도 좀 안정적으로 시장은 빠르게 오르지 않아도 안정적이고 좀 탄탄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월장 같은 불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11월장 역시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반도체랑 지주사, 정책에 대한 모멘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최석원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